게으른 선수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손흥민은 아무리 많은 골을 넣더라도 수비적인 의무를 다할 것이다. 콘테의 코칭 스태프가 올해의 손흥민에게 수비 가담을 기대하며 득점왕을 차지한 지난 시즌을 다소 비난하는 듯한 인터뷰가 현지에서 기사화됐습니다. 케인이 득점왕을 차지했다면, 살라가 득점왕을 차지하고 클롭이 수비를 요청한다면, 아니면 에고가 강한 호날두에게 팀의 스텝이 수비를 강조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지난 시즌 손흥민은 23골을 기록하며 빅리그에서 처음으로 골든부츠를 차지한 아시아인이 됩니다. 스스로 자신은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윙어라고 자주 밝혀왔던 손흥민이지만 독일에서부터 그의 득점력은 탁월했습니다. 수많은 영상에서 언급되는 양발에 능하고 스프린트가 뛰어난 그의 고득점 원인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25일 보도된 스퍼스윕닷컴에 따르면 손흥민의 포지션은 더 이상 윙어가 아니라 덧골문에 가까운 형태라고 지적하는데요. 이는 더 아슬레틱의 잭 피트브룩의 의견이 인용된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6-17 시즌 초반부터 계산하면 손흥민보다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케인, 살라, 바디 마네 단 4명뿐이다. 수년 동안 손흥민의 진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팀플레이에 능한 윙어의 자리에서 벗어나 치명적인 9번으로 변모했다는 내용입니다. 손흥민의 진화를 설명하며 흥미있는 언급이 있는데요. 바로 함부르크 시절 10대 손흥민의 가장 큰 멘토가 루드 반 니스텔로이였다는 분석입니다. 처음 두 명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였지만 요즘 손흥민의 득점력은 마치 반니의 무자비함을 연상케 한다는 의견입니다. 2016년 레버쿠젠 감독 로저 슈미트가 포체티노에게 손흥민에 대해 설명하며 그는 압박을 위한 환상적인 선수다, 강한 멘탈과 패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의 피지컬과 속도는 엄청나다. 이 당시에도 그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들조차 그를 킬러로 묘사하진 않았습니다. 16-17 토트넘에서도 그는 4-2-3-1의 왼쪽 윙어로 주로 활약했고 센터포워드로 경기를 뛴 경험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해 FA컵 준결승전 첼시전의 포체티노는 빅터 모세를 막기 위해 손흥민을 왼쪽 윙백으로 기용하는 충격과 공포의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대실패,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내주고 경기는 4-2로 패합니다.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을 그렇게 기용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의 포지션 변화는 케인의 역할 변화와 가장 큰 관계가 있습니다. 9번의 활약을 보이던 케인이 조금 뒤로 물러나 10번에 가까운 선수가 되고 자연스럽게 손흥민은 사실상 9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두 명은 수십 골을 기록합니다. 손흥민의 6시즌 동안의 슛 위치를 분석해보면 슈팅 시도 위치가 점점 페널티 지역 안쪽으로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팅 숫자가 대폭 늘지 않은 걸 고려하면 손흥민의 플레이 성향은 점점 더 골문과 접근하고 있고 난사보단 득점할 수 있는 슛을 날리고 있다는 결과가 지표로 나타납니다. 특히 과거주로 왼쪽 지역에서 슈팅을 날린 손흥민은 올해 좌우의 균형이 일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손흥민이 전형적인 레프트 윙어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손흥민의 90분당 득점과 슈팅 기록을 비교하면 더 올해 손흥민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보다 경기당 득점이 상승했으면서도 슈팅 비율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진화하는 손흥민의 특징은 경기가 안 풀릴 때 골대와 먼 거리에서 쏘는 슈팅의 비율이 줄어들고 예전에 슈팅 타이밍에서 조금 더 빌드업에 시간을 썼거나 공을 주고 안쪽으로 침투하는 비율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대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을 때 슈팅하는 횟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득점 성공률에 영향을 미쳤고 득점왕을 차지한 많은 9번 선수들의 특징과도 유사합니다. 종합하면 손흥민은 의심없이 현대 축구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전통적인 윙어로 뛰었던 시즌과 올해는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간혹 손흥민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윙어치고 드리블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과거 손흥민은 좌측에서 드리블 시도가 빈번했고 그의 드리블 스킬은 비니시우스나 네이마르 수준은 아니지만 터무니없이 공을 뺏기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다만 손흥민의 스타일 변화 이후 좌측에서 무리한 돌파 시도보단 동료를 이용한 간결한 플레이로 득점 가능성이 높은 루트를 찾는 유형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역습 시에 보이는 그의 드리블 능력은 리그 탑 클래스입니다. 시도의 빈도가 낮을 뿐입니다. 스퍼스윕닷컴은 손흥민의 스타일 변화를 실으며 토트넘 코칭 스태프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해리 케인과 함께 덧골문 가까이에서 뛰고 싶어하고 주로 역습을 하는 윙어로 뛰도록 요청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를 우리 시스템의 가장 톱으로 삼는 것은 의미 있으며 그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의견이지만 그의 다음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콘테 축구에 게으른 선수들을 위한 자리가 거의 없으며 손흥민은 아무리 많은 골을 넣더라도 수비적인 의무를 다할 것이다. 수비 축구의 대명사 콘테 시스템에 완전한 공격수는 없고 모든 선수가 수비 가담을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굳이 팀의 주포이자 득점왕 수상자에게 수비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건 다소 의아한데요. 9번 역할을 수여하지만 수비도 열심히 하란. 채찍질이라지만 과연 토트넘의 주포가 호날두, 드록바, 줄라탄 같은 유형의 선수라도 같은 말을 했을까요?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많이 뛰지 않는 선수가 아닙니다. 득점 빈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골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유형도 아닙니다. 유독 손흥민에겐 과거 요리스와의 언쟁, 다이어와의 언쟁처럼 수비분과 관련해 주변에 지나친 터치가 있진 않은지 의문이 듭니다. 팀을 떠나지 않을 선수란 확신해서인지 가끔은 손흥민을 대하는 언어와 그 같은 활약을 펼친 다른 슈퍼스타를 대하는 언어가 다르단 점이 팬들을 아쉽게 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정상급 윙어로 뛸 수 있고 이제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전술에 적합하다는 것은 세계 어느 팀을 가도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는데요. 그의 슈팅력은 은퇴 시기까지 보존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의 스프린터가 가능한 오래 유지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 반박하지 못하는 더 압도적인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EPL 득점왕보다 더 압도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은 과소평가받는 그의 위상이 안쓰러운 마음의 푸념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